원하는 가격에 팔아준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콘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작년에 제가 직접 거래했던 케이스 중에 콘도를 팔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업사이징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락장이 오히려 업사이징의 기회가 되는지, 실제 거래 사례는 어땠는지, 준비 없이 움직이면 위험한 이유, 그리고 반대로 다운사이징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은 명확하게 완전한 바이어 시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거의 30% 가까이 조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콘도 가격도 떨어졌으니 당연히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콘도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낙폭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콘도, 타운하우스, 세미대집, 그러니까 반단독, 단독 주택 순으로 가격이 위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콘도가 한 15만 불 정도 떨어졌다면 같은 기간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30만 불, 40만 불도 조정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독 주택, 그러니까 디태치드 하우스의 가격이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비싸냐 크냐에 따라 차이가 크겠죠. 200만 불, 300만 불 하는 그런 집들은 40만 불, 50만 불 떨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당연하죠. 평균적으로 30%가 하락했으니 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주택 가격이 클수록 더 큰 하락폭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즉, 나는 콘도를 팔아서 15만 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0만 불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만 가능한 갈아타기 구조입니다. 자, 작년에 제가 도와드린 한 고객은 노스욕의 1+10 콘도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 출산 계획이 생기면서 공간이 너무 좁다고 느끼셨죠. 처음에는 이런 말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팔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콘도는 기대했던 가격보다도 낮았어요. 자, 그런데 업사이징 하려는 타운하우스는 2022년 대비 거의 30만 불 가까이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거주하고 있던 콘도를 코비드 상황 전에 구입하셔서 그동안 떨어진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전의 구입 가격에서 비용을 제하고도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지금 콘도에서 타운하우스로 더 넓은 집으로 거주하시면서 장기적 자산 포지션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관리비가,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피가 1000불에 가까워진 콘도에 거주하던 바이어 분들입니다. 관리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생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없는 타운하우스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피크일 때 비해서는 형편없이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했지만 그래도 해당 콘도를 구입하신 지 5년이 지난 분들이어서 모기지를 상환하고 판매 비용을 제하고도 다운페이로 사용할 이코르트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기프트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결국 이분들은 관리비가 1000불이 넘는 콘도를 팔고 세미 디태치로 반단독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레노베이션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씩은 손을 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아주 만족해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관리비 걱정도 없고 계속해서 커가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해졌으니까요. 자,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움직이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사이징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현재 살고 있는 콘도 매각 전략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선 콘도를 팔기 전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가격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거죠. 즉, 희망 가격이 아니라 팔리는 가격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판매 가격에서 모기지를
모기지를 상환하고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얼마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모기지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다운페이가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변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만큼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 계산이 돼야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예산을 바탕으로 쇼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과정에서 충분한 모기지를 승인받지 못한다면 다운페이를 더 늘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갑자기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거나 매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확인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너무 무리다 싶으면 깔끔히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사이징 할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다운페이와 모기지 금액이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사갈 집, 다운사이징할 주택의 가격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갈 집들이 있는지 관심 지역들을 발품을 팔면서 쇼잉도 해봐야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다운페이와 승인받은 모기지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감이 와야 됩니다. 물론 이 감에는 내가 살고 가려는 집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정도의 집인지 뭐 사이즈도 있고 동네도 있고 학군도 있고 따져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어떤 범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감이 와야 하는 거죠. 이것도 없이 팔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리얼터, 변호사, 은행, 모기지 브로커 이 사람들 돈 벌라고 집 팔고 산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릿지론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는 날짜가 딱 맞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뭐 나 혼자 사고 싶다고 딱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딱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셀러랑 바이어가 만나서 협상을 하고 서로의 다른 환경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같은 날짜에 딱 하고 맞아지는 게 정말 어렵겠죠. 게다가 특히 지금과 같은 바이어 시장에서는 일단 내가 살던 집을 판매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설령 퇴거와 입주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셀링을 하고 바잉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여기에다가 판매하는 콘도, 모기지 상환 등이 늦어지면 클로징이 늦어지면서 입주하는 집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럼 진짜 피가 마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팔린 집을 통해서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빌려서 구입한 주택의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화하는 주택 유지비 구조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콘도는 관리비가 매달 나가기는 하지만 대신 콘도를 유지 보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유틸리티도 더 비싸지고 유지 보수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사이징이 단순히 집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현금 흐름 구조가 바뀌는 결정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업사이징을 한다면 준비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다운사이징은 어떤가요? 올해만 벌써 다운사이징 관련해서 몇 건의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운사이징은 업사이징만큼의 구조적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고가 주택의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팔고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떨어진 집에서 팔았는데 콘도도 많이 떨어졌지만 내가 살던 집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잖아. 이건 콘도를 팔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업사이징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물론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이사를 해야 하거나 은퇴나 현금 확보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 시세 차익 관점에서는 지금은 업사이징이 훨씬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업사이징,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시장과 조종되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업사이징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더 큰 집은 더 크게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종장에서는 모든 집값이 떨어졌으니 심리적으로는 힘들지만 구조적으로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주택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두려움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격차가 줄어드는 구간은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콘도가 좁아졌다, 아이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 갈아타고 싶지만 망설여진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숫자부터 먼저 제대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으로 판단하면 후회합니다. 대신 구조로 보고 제대로 확인해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아준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맛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듯이 달콤한 말은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기다림의 구간일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시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